자, 오늘 이제 복습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오전에 올려줬었던 이제 8장에 대한 것도 일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은 우리가 1차 회로에 대한 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1차 회로라는 것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 그리고 저항이 있는 회로예요. 자, 여기는 지금 아직 전원은 없어요. 자, 외부 전원이 없죠. 외부 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전원 RC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스가 없는 무전원 RC 회로인데, 자, 무전원 RC 회로는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미리 저장되어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커패시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인덕터가 나오는데, 인덕터나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로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요 소자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소멸하죠. 자, 유일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게 핵분열이에요. 핵분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증가해요. 에너지 폭발이.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해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 이 에너지의 감소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시험 강제해라는 것도 나오고 시험 고유해라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시험 고유해는 이렇게 정하고 쓰면 되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써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뭐 여기 연습이니까 일단 봅시다. 자, 지금 이니셜 볼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V0가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초기에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압 혹은 전위가 V0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초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초기 에너지는 정확하게 얘지. 자, 초기 에너지는 이게 2분의 1 CV0의 제곱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초기 상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V0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KCL을 쓸 건데 지금 요 위에 자,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노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커패시터와 저항 사이에 노드가 있는 거죠. 이 노드에서 자, 바깥쪽으로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고 바깥쪽으로 전류가 나간다라고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KCL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여기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KCL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VT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냥 이거를 뭐 간단하게 그냥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V라는 게 여기 0이고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V라는 전압이 걸려 있으면 이 위쪽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도 V볼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에 의한 전류 그리고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자,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공식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세웠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의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C를 양변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고 자, 여기서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업수학을 아마 배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업수학을 배웠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풀게 되죠. 자, 그러면 V분의 1 곱하기 dV, 그 다음에 RC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dt라고 해서 자, 시간에 대한, dt에 대한 함수를 오른쪽, V에 대한 함수를 왼쪽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V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dV를 없애고 그러니까 dV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변에 이와 같이 적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로그 v equal 마이너스 rc분의 t 플러스 k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거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적분에 의한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v에 대해서 v 이퀄로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 게 v니까. 자, v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 플러스 k로 쓸 수 있고, 자, 익스포넨셜의 k라고 하는 거는 이미 k라고 하는 이 상수값이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k라는 것도 그냥 임의의 상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더 쉽게 대문자 k로 그냥 놨어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임의의 상수니까.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자,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 자, 여기 분모에 있는 요 rc라고 하는 요 텀에 의해서 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혹은 빠르기가 결정이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냐? 타임 컨스턴트 혹은 시상수라고 정했어요. 자, 시상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울기를, 그러니까 직선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증가하는지, 혹은 뭐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어떤 게 시간에 대해서 더 빨리 감소, 혹은 느리게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분명히 어떤 건 더 빠르게, 어떤 건 더 느리게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원래 신호의 63%만큼 감소하는 그 전까지의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타임 컨스턴트 혹은 시상수라고 정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rc분의 1, 그다음에 r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이 시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 자, 여기 그래서 v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주면, 최종적으로 구해주면, 자, t 이퀄 0에서 우리가 v0라고 하는 값이 초기 조건으로 주어졌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v0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자, 이 식의 형태가 자,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의 형태로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 요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떤 상수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 타임 컨스턴트 나오고 여기 t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정의를 해서 시험 고유해를 설정을 해주고 나면 자, 뭐 이 vt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1차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자, s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S값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자,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을 하나만 갖고 풀 수 있죠.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초기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 이퀄 0에서의 값, 그리고 t 이퀄 0에서의 1차 미분 값을 가지고 초기 조건 두 개를 구해줬었습니다. 자, 기억이 막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지나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RL 회로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자, 여기 인덕터라는 거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RL 회로도 역시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통해서 동작하는 회로가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면 전원이 없죠. 그래서 무전원 RL 회로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조건이 t 이퀄 0에서 I0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형성해요. 2분의 1 곱하기 L I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이 에너지도 점점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제 KVL을 쓸 건데요. 전류 I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돈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R 곱하기 I라고 하는 전압, 이 두 개의 전압 강화의 합이 자,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미분 방정식의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맞춰주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었고,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적분의 형태가 나오고 지금 로그 형태의 어떤 식이 정리돼서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요 K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적분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뭐, 익스포넨셜 K가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스몰 K가 결국은 그냥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대문자 K로 대체했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되어 있는 요게 지금, 인덕터와 저항이 있는 회로의 지금, 함수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 이퀄 0에서의 이 값을 대입해서 I0를 써주게 되면 그때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K 값이 정해지는데, 자, 물론 앞에서는 RC분의 1이었고 여기는 L분의 R이지만 결국은 어때요? 익스포넨셜의 뭐 ST라고 하는,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뭐 L분의 R, 마이너스 RC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공통적인 표현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시험 고유회라는 것을 설정해서 쓸 수 있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시상수라는 게 나오죠. 자, 시상수 타우는 여기 분모에 있는 RC, 그다음에 여기는 R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을 시상수로 정의하고, 자, 지금 보면은 자, 36.8%, 그러니까 요게 36.8%, 여기서부터는 이게 약 73% 감소하는 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그때까지의 시간을 타우로 가정하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 감소하는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상수라고 한다. 자, 시상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그 기울기가 느린 거죠. 시상수가 작으면 굉장히 빨리 감소하는 거고 시상수가 커지면 좀 더 느리게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확한 의미는 매 타우초, 그러니까 시상수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고유응답이 익스포넨셜 분의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외워야 될 거는 이거죠. 자, RC, 그다음에 R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이 시상수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시상수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회로에 저항이 여러 개, 그다음에 커패시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을 하나의 합성 등가 저항으로 합쳐줘야 되고, 커패시터도 하나의 합성 커패시턴스로 합쳐줬을 때의 R 곱하기 C예요. 자, R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만들어주고 하나의 인덕턴스로 만들어졌을 때 R분의 L을 구하게 되면 그게 뭐다? 시상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2학기 때는 시상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야겠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시험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몇몇 학생들은 뭐 전기기사 시험 같은 거 보게 되겠죠. 뭐 이공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전기기사는 좀 보면은 좀 가치가 있는 시험이어서 자, 그럴 때는 항상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고유응답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로의 내부에, 소자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되는 거고, 자, 이제는 뭐냐 하면, 자, 강제 전원이 혹은 독립 전원이 포함된 회로예요. 자, 독립 전원이 포함된 회로인데 지금 1학기 내용에서는 자, 직류 전원만 우리가 고려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2학기 때는 이제 직류 전원이 아닌 교류 전원이 포함될 거예요. 자, 직류 전원이냐 교류 전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물론 직류 정상 상태와 교류 정상 상태를 뭐 계산하는 게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거 외에 달라지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걸 설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 강제해라는 것이 직류 전원에서는 그냥 임의의 상수 A로 놓으면 되는데, 자, 교류 전원에서는 그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회로 해석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회로 해석책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테이블 7.1인가 7.2를 보면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요 강제함수의 형태에 따른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정리돼서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제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자,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설정을 해요. 근데 이 시험 강제해는 이 함수값 혹은 전원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학기 때의 그러니까 1학기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직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임의의 상수 뭐 2V, 뭐 5V, 이거 암페어니까 2A, 5A 이런 식으로 상수의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강제를 임의의 상수 A로 택하고 쓰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뭐 시험 강제, 시험 고유를 하기 전에 자, 이 회로를 놓고 1차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2차 회로라고 한다면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1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을 옳게 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시험 강제를 쓰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시험 고유해를 이와 같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넣어서 자, 여기서 뭘 구해줘요? 자, S를 그러니까 위에서 A 구해주고 그 두 번째에서 S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K를 구해야 돼요. 자,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자, K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 해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시가 하나 있죠. 자, V0 마이너스. 자, 제로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T 이퀄 0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스위치가 T 이퀄 제로에서 닫히는 거죠. 그러면 T 이퀄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닫히기 바로 직전이에요. 진짜 정말 순간적으로 닫히기 전 그리고 t 이퀄 제로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위치가 닫힌 바로 직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스위치가 닫히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 회로에서 자, 스위치 닫히기 전이니까 여기 스위치 열려 있는 거죠. 자, 뭐 0초보다 뭐 1초 뒤에 있던 뭐 2초 뒤에 있던 어쨌든 0초를 지나기 전이니까 스위치는 열려 있어요. 스위치가 열려 있고 그때에 자, V0 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VT의 값이 제로 마이너스일 때 V 제로만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인 거죠. 지금 요 회로에. 왜냐면은 여기 전류원이 여기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원 혹은 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미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미리 저장되어 있었던 초기 에너지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자, t가 0보다 클 때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자,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메 법칙 배웠고, 그리고 테브냉 노튼 배웠고, 그리고 키르요프 법칙 배웠고, 자,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것과 뭐 같은 의미인데, 메쉬 어널시스 혹은 노드 어널시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 여기 보면은 이미 빨간색으로 어떤 노드를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이 노드를 기준으로 뭘 하겠다? 노드 어널시스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KCL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전류원이죠. 이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러면 KCL을 써야 되나 KVL을 써야 되나 고민할 텐데 여기서 KVL을 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특정하기 꽤 까다롭죠. 그러면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럼 뭘 써야겠어요? KCL을 써야겠죠.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 I0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는 닫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 자, 나가는 여기 RT 그라운드 잡혔다고 봅시다.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그리고 자, 여기 VT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네요. 그러면 자, 0V가 밑에 그라운드로 잡혀 있고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갔을 때 VT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들어가서 플러스를 나오게 되면 전압 상승인 거죠. 그러면 이 위치가 VT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 여기 사이에 아무런 소자도 없으니까 같은 노드를 볼 수 있고 얘도 VT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전류,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자, 일단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 VT에 해당되겠죠. 그냥 뭐 T 빼고 그냥 V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나가는 전류 하나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커패시터를 거쳐서 나가는 전류 하나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KCl이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거 다음 해야 될 거. 자,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하면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C였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1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뭐 고유응답 구해도 되고, 혹은 뭐 강제응답 구해도 돼요. 이건 뭐 순서가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자, 고유응답을 구할 거면은 이때는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해를 V 대신에 여기 방정식에 넣고 풀면 되죠. 그게 우리가 특성 방정식 혹은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고 자, 시험 강제해를 A로 놓고 그것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순서가 이게 시험 강제를 넣는 게 먼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VF라고 하는 자, F라고 하는 것을 시험 강제로 놓고 그것을 우리가 A라고 설정했어요. A는 임의의 상수예요. 자, 이 임의의 상수값을 지금 여기 있는 요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니 자, 한 번 미분했을 때 상수니까 얘가 0이 되고 자, 요거 0이 되고 이거가 남죠. RC분의 1 곱하기 A는 C분의 I0라고 되니까 자, 이거를 풀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I제곱 R이라고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한 일단 강제 응답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 시험 고유해를 우리가 Vn equal K 곱하기 exponential ST의 형태로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에 있는 요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고 미분하고 그러면서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 1차 미분항에서는 S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그냥 뭐 미분선 되지 않은 일반 그러니까 1차 항에서는 RC분의 1 그러니까 요 V가 제외된 RC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자 고유응답에서는 요 강제응답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강제응답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퀄 0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S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라고 나왔고 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거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강제 함수를 0으로 놓고 풀어야 되더라라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강제해와 고유해를 구했기 때문에 자, 일반해 혹은 완전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고유응답 성분과 강제응답 성분을 더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구했는데 하나 안 구한 거 뭐? K값을 안 구했어요. 자,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초기 조건.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졌죠. 여기. 자, V0 마이너스가 V0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거예요. 그럼 얘를 쓸 수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쓸 수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조건은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조건인데 지금 주어진 초기 조건은 제로 마이너스니까 쓸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값을
초기 값으로 쓸 수 있느냐? 지금 요 V0라고 하는 값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5장 복습할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얘는 커패시터잖아요.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으니까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제로일 때의 값, 그리고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 순간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V0 마이너스의 값이 주어져 있지만 V0 플러스의 값이 주어져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초기 조건이 V0 마이너스 값이 주어져 있지만 그게 V0 플러스의 값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 그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V0라고 놓고 구하게 되면, 자, T 대신에 0을 넣는 거예요. 0을 넣었을 때 K 플러스 RI0라고 하는 것이 V0 값이 되니까, 자, K 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완전해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우리가 복습하는 거지만 복학생들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줘요. 다 이해가 되나요? 상경아, 네, 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복학해서 첫 학기인데.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자,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T가 0보다 크거나, 아니, T가 0보다 클 때의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T 콜 0이 되기 전까지는 스위치가 닫혀 있어요. 그랬다가 T가 0이 될 때 스위치가 열려서 T가 0보다 클 때는 이미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초기 조건을 구해야겠죠.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걸 쓰면 돼요. 근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은 지금 이 안에서 세워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t가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을 테니까. 자, t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쓸모가 있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기 조건을 구하는 용도로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자,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4옴 있고 16V, 12V, 그다음에 2옴 있고 1N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KVL을 써도 될 것 같기는 해. 그렇죠? 왜냐하면 전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KCL을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이런 전류, 이런 전류를 다 구해야 되는데 좀 사실 좀 애매하잖아. 여기 노드 전압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은 KCL을 쓰기가 편한데 노드 전압이 지금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지금 보면은 여기 12V, 여기 16V 전압원 있으니까 여기 임의의 전류 I1, 그다음에 뭐 여기 IL이라는 걸 설정해서 우리가 KVL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KVL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은 I1을 기준으로 볼게요. I1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왼쪽 회로에서 지금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예.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러면 지금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2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왼쪽 회로에서.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놓쳤었는데, 여기 1헨리 인덕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직류 정상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고,
그 닫혀 있는 동안 여기에 흐르는 전류 혹은 전압은, 전류는 일정하겠죠. 그러면 자,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이 그냥 요 식으로 끝나네.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도 지금 16V, 그다음에 그러니까 1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퀄 4I1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식이 쓰여지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 값이 6A, I1의 값이 4A.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를 잘 보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dt분의 di 더하기 2i. 아니, 지금 요거는 t 이퀄 0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위에서 지금 초기 조건에 대한 거 구했고, 지금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여기가 직류 정상 상태가 아니라 스위치가 동작한 과도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가 아닌 과도기 응답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과도기 응답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유 응답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가 과도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i와 il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룹이니까 전류값이 달라지지 않겠지. 그래서 자, dt분의 di 더하기 2 곱하기 i는 자, 전압 상승값 12V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웠고, 지금 세워진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1차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뭘 더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해주면 돼요. 강제응답을 먼저 구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 강제해를 자, 임의의 상수 A로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죠. 임의의 상수 A 대신에, 임의의 상수 A를 I 대신에 넣고 풀게 되면 자, 0 더하기 2A가 12가 되니까 자, A라고 하는 값은 6이 되고 이게 결국은 강제응답 IF에 해당되는 값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유응답을 구할 거예요. 시험 고유해라는 것을 우리가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설정을 하고 이 값을 자,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데 주의할 거 자, 강제 함수 부분이 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1차 미분 항에서는 그냥 S가 나오고 자, 2차 그냥 1차 항에서는 2가 나오고 이거 이퀄 0이 돼야 되니까 S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물론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계산식을 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입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K에 대해서 묶어주게 되면 K 곱하기 exponential ST에 대해서 묶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S 남고 지금 2가 남죠. S 더하기 2 이퀄 0이 돼야 되는데 자, 뒤에 있는 얘가 0이 되려면 K 값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특수해, 그러니까 일반해가 아닌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0이 되도록 만족하는 것이 S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라는 것. 어차피 이렇게 푸나 결과가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풀겠다. 자, 2차 미분항이 나오면 S제곱의 형태가 되고 1차 미분항이 나오면 S의 형태가 되고 1차 항은 S 없이 그냥 거기에 어떤 있는 그 개수만 써주면 되고 물론 여기도 개수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IT라고 하는 거는 강제 응답 성분과 고유 응답 성분을 더한 것이 되고 자, 여기 K 값을 구해줘야 되죠?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아까 앞에서 구한 초기 조건을 써야 돼요. 자,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IL에 대한 이 값이 초기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0A가 되는 건데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IL의 제로 플러스 값도 1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IA를 제로 마이너스 이퀄 IA를 제로 플러스 이퀄 10A가 되고 그 값이 자 t 이퀄 0일 때에 대한 값이니까 t 대신에 0 넣으면은 이 부분이 1이 되고 k만 남게 되죠. 그래서 k 더하기 6. 그래서 자 k 값은 4라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6.5절이 나와야 되는데 자 6.5절은 우리가 슈퍼포지션. 자, 우리가 회로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회로가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슈퍼포지션 혹은 중첩을 쓸 수, 선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첩 혹은 슈퍼포지션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에너지 소스마다의 각각의 응답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와 시험 고유해를 놓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자, 그거는 자, 에너지 소스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초기 에너지도 에너지 소스로 보고 뭐 독립전원 1, 뭐 독립전원 2 이것들 각각도 우리가 에너지 소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에 대한 뭐 고유응답 그리고 강제응답 그리고 얘에 의한 고유, 그다음에 강제. 그리고 얘에 의한 고유, 그리고 강제 응답이 각각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한 후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자, 모든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초기 조건 응답. 그러니까 독립전원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 회로에 남는 건 뭐예요? 초기 조건에 의한 에너지 소스만 남게 되겠죠. 그 초기 조건에 의한 에너지 소스가 만들어내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강제응답은 없겠지.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일일이 다 그렇게 계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자, 독립전원에서 생성되는 거를 보는데 자, 독립전원이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뭐 1번 독립전원, 2번 독립전원 그런 식으로 여러 개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독립전원이 여러 개인 경우 중첩의 원리를 또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 독립전원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초기 조건을 제거했을 때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독립전원에 대한 것만 구한다라고 해서 지금 초기 조건을 0을 놓는 거고 독립전원이 제거된 경우에는 이 독립전원에 해당되는 값을 0으로 놓고 푸는데 자, 결국 이거를 푸는 방법은 자, i가 아니지. xs의 f 그다음에 xs의 ic n 다시 xs의 f를 구하고 그러니까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xs의 f를 구하고 시험 고유해를 위해서 고유해를 이용해서 xs의 n을 구하는데 자, 이 경우에 이거를 더해서 이제 완전 응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초기값이 필요하지. 그 초기값은 0인 거예요. 초기값을 0으로 놓고 풀면 돼요. 자, 이 경우는 강제 응답 자체가 0이고 고유 응답에 대해서 지금 요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보면은 중첩에 의해서 푸는 거다라는 거 얘기 나오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 포인터가 잘 안 되지? 자, 여기 예제가 있어요. 자, 보면은 전원이 두 개 있죠. 60V짜리, 40V짜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초기 조건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독립전원 두 개에 대한 응답, 그리고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데 자,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독립전원을 다 없앤 후에 풀면 된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를 봅시다. 지금 여기 t가 0일 때 스위치가 닫혀요. 그럼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는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이쪽은 지금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왼쪽 부분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주기 위해서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60V 전화번이 있고 여기 3옴이 있고 여기 2페럿이 있어요. 자, 초기 조건 얼마일까? V0 마이너스 값은. 이게 지금 직류 정상 상태죠? 그쵸? 직류 정상 상태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그치?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가 개방되어 있는 회로로 보면 되죠. 개방되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3옴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 혹은 전압 상승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60V가 전체가 다 일로 와서 걸려 있더라. 그래서 자, V0 마이너스 값은 60V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그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처음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것처럼 60V에 의한, 이거 지금 강제 응답이 아니라 그냥 응답이에요. 1학기 때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안 고쳤네요. 자, 60V에 의한 강제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60V에 의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60V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원은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락됐죠. 그렇죠? T = 0 플러스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가 닫힌 후에 대한 얘기고 여기 단락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자, 60V 전원이 지금 여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여기에 그라운드 잡고 60V 있고 이렇게 봅시다. 자, KVA를 써야겠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60V, KVA는 여기 60V,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 요 값을 V라고 본다면 지금 자, 60 마이너스 V를 3으로 나눈 거. 그렇죠? 이게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는 전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3이 2 곱하기 dt분의 dv.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 여기로 나가는 전류. 그거는 지금 여기가 0V니까 여기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가 0이 되니까 더하기 지금 v. 그러니까 1 나누기 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쓰게 되면 20 마이너스 3분의 1v 이퀄 2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v. 그러면 2 곱하기 dt분의 dv 그리고 더하기 3분의 4v 이퀄 20이라는 식이 나와요. 일단 미분 방식을 세웠어요. 미분 방정식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니까 dt분의 dv 더하기 3분의 2v 이퀄 10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해야 될 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우리가 이건 지금 이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문제를 푼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니까 식을 좀 몇 개 지우고 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식이 dt분의 dv 더하기 3분의 2v 이퀄 10. 자,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a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3분의 2a 이퀄 1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얼마? 30. 아니, 30, 15. 자, 15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가 나왔어요. 강제 응답이 나왔어요. 그럼 시험 고유해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놓고 s 값을 구해줘 봅시다. 지금 보면은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자, 15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3분의 2t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소스. 그래서 v1s라고 놨고 v1s 이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값을 구해줘야 되죠. k값을 구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초기값을 써야 되는데 초기값이 얼마? 이때는 초기값이 0이에요. 우리가 방금 구했던 뭐 60이라고 하는 초기값은 자, 초기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자, 독립전원에 의한 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 소스를 초기 조건에 대한 걸 없애주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V1S의 0 이퀄 15 더하기 K 이퀄 얼마?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그래서 자, 15 더하기 아니 15로 묶어야겠구나. 15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공업석에서 배우고 있는 정확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나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이 편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독립 전원에 의한 걸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독립 전원에 의한 걸 구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독립 전원에 의한 거를 구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제 40V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0V 전원에 의한 거 아까 했던 것랑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고 여기 전압을 V라고 놓고 그러면 40V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전류 들어간다고 치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미분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의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자, 초기 조건은 여기서도 역시나 0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전원에 의한 거를 보기 때문에 초기 조건 0으로 놓으면 되는 거고, 자, 시험 고유해와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시험 강제를 A로 놓고 풀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자, 3분의 2 A 이퀄 20이 되니까 A 이퀄 30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시험 고유해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풀게 되면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되고, 자,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완전해를 구할 건데, 그러면 V2의 S는 어떻게 되느냐? 30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돼요. 그렇죠? 자, K 값 구해줘야 되죠?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초기 조건 0이죠. 0일, t 이퀄 0일 때 0이니까 vs의 0 30 더하기 자, k 이퀄 0이 돼야 되지. k 이퀄 얼마?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고 그래서 30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소스, 그러니까 독립 전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값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인데,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아까 구했던 것처럼 V0 플러스 값이 60으로 우리가 놓을 수 있죠. 제로 마이너스 값이 60이었고, 지금 커패시터니까 T 이퀄 0 플러스나 T 이퀄 0 마이너스나 관성에 의해서 같은 값을 가질 거고, 자, 여기서 구해줘야 될 건 뭐예요? 미분 방정식만 일단 세우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전류가 빠져나간다고 봅시다. 여기에 값을 V라고 놓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면 자, 강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강제 응답을 뭐 시험 강제를 A라고 설정해서 넣게 되면 자, 3분의 4A 이퀄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A 값이 0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자,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응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고유회를 넣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여기 2가 붙어 있구나. 자,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이 되는 거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게 되면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것 더하기 0 정확하게는 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VT의 값이 되는데 자, V0의 값이 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K 이퀄 60을 넣어주게 되면 T 이퀄 0일 때 6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아니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1차 미분 방정식이 풀리게 되고요. 자, 6.6절에 나오는 얘기는 완전응답은 이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세 개를 지금까지 더했던 거를 구했던 거를. 자, 6.6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항상 뭐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함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함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 스텝 함수,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유지하고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만드는 자,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자, 단위라고 하는 것이 1을 뜻해요. 그리고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단을 뜻하는 거잖아요. 계단인데 높이가 1인 계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1인, 그러니까 높이가 1인 계단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웨이팅 펑션을, 그러니까 웨이팅 값을 곱해주게 되면, 가중치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V인 의미의 어떤 높이의 계단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타임 시프트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자, 타임 시프트를 계산할 때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크냐예요. 자,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게 t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자, t가 0보다 클 때는 1이에요. 여기서도 자, t-t0가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리고 t-t0가 0보다 크면 1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t가 t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t가 t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t0를 기준으로 t0보다 작으면 0, t0보다 크면 1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스위치를 표현하는 형태에 쓸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전화번이 있고 스위치가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자, 유닛 스텝 펑션이 포함된 전화번으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 보면은 방금 푼 거에서 자, 독립전원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0으로 놨죠. 자, 그리고 지금 초기 값을 60으로 놓을 때는 이제 독립전원이 없는 거고, 자,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자, 현수 마이크 좀 켜줄까요? 같이 얘기 좀 하면서 합시다. 자,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슈퍼포지션 혹은 중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전원 혹은 뭐 에너지 소스별로 각각의 응답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자, 에너지 소스가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였지? 40V짜리인가? 첫 번째가 그쵸? 60V. 자, 60V 전화번이 첫 번째 에너지 소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V 전화번이 두 번째 에너지 소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 회로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초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초기 에너지가 세 번째 에너지 소스예요. 그래서 자, V1S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에너지원, 두 번째 에너지원이 V2S에 해당하는 거. 지금 요거는 이제 60이고 얘는 40이고 자, VI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에너지 소스별로 우리가 나눌 때 자, 중첩을 잘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중첩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쵸, 현수? 네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60V 전화번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60V 전화번만 생각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40V 전화번은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뭘 없애야 돼요? 여기 있는 초기 에너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초기 에너지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40V 전압원만 남겨놨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40V 전압원 남겨놨을 때는 60V 전압원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60V 전압원이 없어졌고 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초기 에너지원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기 에너지원과 여기 V1S에 해당하는 60V가 없어지고 얘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죠. 마지막, 초기 에너지에 의한 초기 조건 응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초기 조건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고 나머지 독립전원은 다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0 플러스 이퀄 60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에 의한 것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중첩이라는 거의 어떤 원리가 에너지원별로 그 값을 나누는 건데, 자, 지금 이 6-10이라고 하는 문제에는 세 개의 에너지원이 있고, 첫 번째가 60V 독립전압원, 그다음에 40V 독립전압원,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초기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각각을 구해서 우리가 합함으로써 중첩을 구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넘어가 봅시다. 7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2차 회로에 대한 거죠. 달라지는 건 이거예요. 자, 하나의 에너지 저장 소자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저장 소자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풀 수 있다. 자, 시험 강제해를 놓고 시험 고유해를 놓고 푸는 거는 다 동일해요. 단지 다른 거는 고유 응답을 구할 때 시험 강제해, 아까 우리가 S를 구하게 됐었잖아요. 익스포넨셜의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에서 이 S 값을 구하게 되는데 자,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 S 값이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1, S2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나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형태, 자, 최고차 미분의 개수가 1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라고 치면 자, 2차 미분 방정식은 역시나 최고차 미분의 개수가 뭐 1로 봤을 때 자, 1차 미분의 개수 A1 그리고 A0 FT의 형태로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완전 응답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첩을 놓고 풀 수 있어요. 독립전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첫 번째 독립전원 그리고 두 번째 독립전원에 의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구하고 초기 조건에 의해서만 나오는 응답을 구해서 중첩에 의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 응답에 대한 거는 자,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기 강제 응답 성분이 0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제 응답 성분은 뭐 여기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을 합한 해가 완전 응답이 된다라는 건데 자, 어차피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뒷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고유 응답이에요. 고유 응답 같은 경우는 자, 중요한 거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대입하는데 자,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지만 결국은 자, 2차 미분항은 S 제곱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1차 미분항은 S에 해당되는 건데 앞에 개수가 A1이 있으니까 A1 그리고 자, 더하기 자, 여기는 A0 이퀄 0으로 놓고 풀면 돼요. 자,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제차 미분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자, 총 2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 응답의 패턴이 뭐 오버 댐핑, 언더 댐핑, 크리티컬 댐핑으로 나눠지더라.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그렇고 지금 보면은 7.2절에서 보게 되면 예제 7.2에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주어졌어요. 미분 방정식이. 그러면 자,
S제곱 더하기 10S 더하기 16 이퀄 0이라고 우리가 풀 수 있죠. 그러면 S 더하기 2,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S 플러스 8 이퀄 0이 되는 거고 S 이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t인데 자 이와 같은 근의 형태로 나오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K1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초기 조건을 가지고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K1, K2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로일 때의 값,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했을 때 제로일 때의 값을 가지고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감수의 비 그리고 비감수의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비감수의 고유 진동수 혹은 주파수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자 A0의 루트를 씌웠는데 중요한 거 플러스인 값만 갖고 오더라. 프리퀀시 값은 플러스 값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자 2 루트 A0분의 A1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2 오메가 제로분의 A1 값과 같게 되죠. 여기 보면 루트 A0가 지금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오메가 제로 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의 형태를 일반적인 S1과 S2의 근의 형태를 일반적인 복소수 형태로 놓는 거예요.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로 두고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강제응답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회로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I1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자 오른쪽에 지금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렇죠? VG만큼의 전압 상승 그리고 8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헨리에 해당되는 2 곱하기 DT분의 D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곱하기 DT분의 DI1만큼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여기 4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I1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 I2가 있어요. 그러면 자 더하기 4의 I1 마이너스 I2가 되죠. 그쵸?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고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써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I2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자 1 곱하기 DT분의 D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I2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I1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이거 이퀄 0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자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얘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쓰고 이거를 위에다 대입하면은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웠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방정식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토탈 솔루션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강제응답과 고용답을 같이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앞에서 구했던 2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고용답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S 값을 대입하면 S제곱 플러스 10S 더하기 16 이퀄 자 여기 32가 있지만 고용답을 구할 때는 0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퀄 0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이 나오더라. 자, 두 개의 실근을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t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제응답은 우리가 임의의 상수 A 값을 넣어주면 되죠. A 값 넣어주고 구하게 되면 2차 미분 방정식은 0, 1차 미분식, 1차 항도 0, 1차 미분항도 0, 그러면 16A 이퀄 32가 나오니까 A 값이 얼마? 2. 그래서 완전응답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해줘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 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테이블 7.1인가 7.2인가 그래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 봅시다. 강제 함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강제 응답,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상수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임의의 상수로 놨고 자, t일 때는 at 더하기 b 자, t 제곱인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놓게 된다. 요거 2학기 때 쓸 일 많으니까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또 쓸 일 많은 거 이거 많이 나와요. 익스포넨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함수들이 대부분 사인이나 코사인 혹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익스포넨셜 함수인 경우에 지금 뭐 여기 시그마냐 S냐의 차이인데 뭐가 다르냐면 S는 지금 여기 복소수예요. 복소수, 얘는 실수인 경우예요. 뭐 상관없어요. 복소수든 실수든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t, A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사인, 코사인인 경우인데 사인 오메가 t든 코사인 오메가 t든 여기 보면 점이에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형태는 이렇게 나와요.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자,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알아둡시다. 자,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 경우에는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그대로 나오고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와요. 이해되죠? 자,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요 시험 강제해의 형태는 외우고 있읍시다. 자, 이거는 이미 뭐 많이 써서 알고 있을 거고 자, 얘 두 개, 얘 두 개, 얘 두 개가 비슷한데 어쨌든 외워둡시다. 요거 2학기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5절에서 우리가 완전해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초기 조건까지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없애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VC의 제로 값이 마이너스 6V, IL의 제로 값이 1A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RLC 회로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물론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연습하는 의미로 지금 직류 형태가 아닌 교류 형태의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IT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돌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놓고 풉시다. 그러면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얘만 전압 상승이에요. 자, 5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4 곱하기 시그마 제로부터 t까지에 대한 요 값. 자, 우리가 요게 원래 한 쌍이에요. 한 쌍인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아는 경우에 이거를 나눠서 풀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걸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VC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리고 그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6V로. 그래서 VC의 제로라고 하는 초기 조건을 여기서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구해졌고,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럼 여기 인테그랄이 없어지고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dt제곱분의 d제곱 i, 그리고 5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4i 이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럼 뭘 구해야 돼요? 고용답 구하고, 강제응답 구하고, 그리고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자, 고용답을 먼저 구해봅시다.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S제곱 더하기 자, 5 곱하기 S 더하기 4 이퀄 0이 되는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답이 나왔고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S1 값이 마이너스 1, S2 값이 마이너스 4. 뭐 역시나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 실근이 나왔죠. 이 경우에는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S1T, 그다음에 여기는 S2T가 나오는 건데 S1과 S2가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돼요. 그리고 K1과 K2 값은 조금 이따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줘 보겠어요. 자, 일단 고유응답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강제응답인데 지금 강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근데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보게 되면 자, 익스포넨셜의 뭐 마이너스 2t든 마이너스 st든 어떤 형태예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혹은 뭐 시그마 t의 형태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요거는 s가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그마 앞에 있던 거 시그마 대신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시그마 t가 들어가면 되는데 시그마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이와 같이 시험 강제해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테이블이 7.1이었네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위에다가 대입해서 2번 미분하고 1번 미분하고 그냥 4를 곱해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왼쪽에 있는 이거랑 오른쪽에 있는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를 계산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게 하는 A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IFT 값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완전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구했던 고유 응답과 지금 방금 구했던 강제 응답을 합하게 되면 완전 응답이 돼요. 근데 K1 값과 K2 값을 우리가 아직 구해주지 않았어요. 자, K1 값과 K2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 이퀄 0일 때에 대한 초기 조건을 쓰고 그리고 T 이퀄 0일 때의 1차 미분된 값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구했었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기 전에 나왔던 식이에요. 자, 여기서 T 이퀄 0을 대입하면 자, T 이퀄 0을 대입하면 지금 이 적분 구간이 0이 되니까 얘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자, OI 그리고 VC0. 자, 그게 T 이퀄 0일 때의 자, DT분의 DI를 포함하게 돼요. 그럼 여기도 0이 되니까 2가 되죠. 자, 요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T 이퀄 0일 때 그냥 그 값을 쓰고 그리고 나서 미분된 값을 쓴다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 VC0 VC0가 마이너스 6, 그 다음 IL의 제로가 1A인 거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IT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여기에 T 대신에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I0 값은 1A가 되겠죠? 그래서 K1 더하기 K2 더하기 2 이퀄 1이 돼요. K1 더하기 K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구했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구한다?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처음에 구했던 이 식에다가 t 이퀄 0을 대입하면 자, 얘가 없어지고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가 남는데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 계산하기 전이구나. 자, 지금 위에 있는 저식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t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5에 i 제로값 남고 지금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VC의 제로값이 여기 남고 그리고 남는 게 이거예요. dt분의 di의 t 이퀄 제로에서의 값. 그게 2가 되더라 라는 걸로 남는 거고 우리가 문제에서 그러니까 i 제로값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죠. i 제로값이 지금 얼마예요? 1A라는 게 나와 있고
근데 VC의 제로 값이 얼마인지가 여기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dt분의 di의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이 자, 3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였어? in. 이게 지금 in에 대한 거죠.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에 한 번 미분하고 0을 대입한 값이 자,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고 우리가 구한 식이 두 개니까 K1과 K2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1과 K2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더라.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고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 전기적인 관성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초반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초반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숫자들이 실수의 형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개념들이 복소수의 형태로 나와요. 사실 복소수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입한 어떤 그 가상적인 수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복소수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 복소수를 일단은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회로 해석책에서는 이제 8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렉산더 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알렉산더 책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이해하면 좋긴 한데 혹시 시간이 좀 쫓기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은 자, 8.1절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너소이드라고 하는 것이 정현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웨이브예요. 자, 사인 형태 혹은 코사인 형태의 그런 신호 혹은 시그널들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함수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그냥 사인 함수라고 한다면 이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값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인 세타 혹은 뭐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이 주기값이 얼마? 2파이예요. 그리고 달라지더라도 주기가 달라지는데 주기함수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만 알면은 사인, 코사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엔 세 가지가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어떤 거? 자, 진폭과 각속도를 알면 우리가 이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각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봤을 때 그 각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이게 각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각도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진폭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은 이제 위상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배우고 나면 자, RLC 회로에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복소 전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전원의 형태를 복소수의 형태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소 전원에는 실수 성분이 있고 허수 성분이 있겠죠. 자, 실수 성분은 실제로 일을 해요. 허수 성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있고 겉보기 전력, 그러니까 피상 전력이라는 게 나와요. 허수 부분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8.3에서 다룰 거고, 자, 그리고 페이저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할 거예요.
자, 얘는 새로운 개념인데 왜 도입하느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뭐 계산이 편해진다기보다는 좀 표현 방법이 좀 편해져요. 가령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파이다. a 곱하기 이런 형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약속을 해서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a의 파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결국은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표현 방식만 간단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저를 도입했죠. 도입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페이저의 전류 전압 법칙.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저항 그리고 컨덕턴스 라는 것을 도입했었어요. 자, 저항이라는 걸 R이라고 놓으면 컨덕턴스 G는 R분의 1에 된다는 거죠. 자, 복소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복소수를 표현하는 그 좌표 체계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항에 해당돼요. 자, 저항에 해당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Z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게 임피던스 그리고 개념은 저항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요거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저항이었잖아요. 임피던스는 R, L, C에 대한 효과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R, L, C가 이제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저항은 저항끼리만 더하고 그러니까 합성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인덕터는 인덕터끼리 뭐 커피시터는 커피시터끼리만 합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 우리가 이제 뭐 정연파 회로 그리고 이제 복소 회로를 다룰 때는 저항만 있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저항, 인덕터, 커피시터를 임피던스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다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드미턴스라는 건 뭐겠어요? 느낌상. 자, Y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G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자, 어드미턴스는 Z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키르호프 법칙 한번 연습해 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자, 페이저 회로라는 거를 자, 페이저의 개념을 도입했고 이제 회로를 페이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부분에 하는 내용은 이거는 좌표계 변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게 직교좌표계가 있죠. 그리고 극좌표계라는 게 또 있어요. 요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8.1에서 할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페이저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저를 우리가 도입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일반적인 수체계는 복소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요. 자, 실수, 허수가 다 포함된 복소수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고 자, 복소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교좌표계라고 한다면 x 플러스 j, 아니 x라고 하지 말자. a라고 씁시다. a 플러스 jb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 이게 복소수를 나타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a라는 게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자, b라는 게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자, 여기 j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i라고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회로에서는 i라고 하면은 전류랑 헷갈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업사 같은 데서는 i라고 쓸 텐데 우리가 적어도 이 회로에서는 i로 쓰지 않고 j로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jb라고 하면은 자, a라는 게 실수부, b라는 게 허수부에 해당되는 복소수에 해당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복소 평면이라는 거를 도입해요. 복소 평면은 어떻게 생겼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X축을 실수축으로 보고 Y축을 허수축으로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 대문자 X, 아니 뭐 그냥 X가 너무 헷갈리니까 A로 합시다. 자, 요 A라는 좌표가 A라는 복소수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복수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실수부에서 A만큼의 값을 갖고 허수부에서 B만큼의 값을 갖는 위치예요. 자, 뭐 대충 그냥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위치가 A에 해당되는 복소수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 A, B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해요. 자, 직교 좌표계 형식에서는 자, 복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합이나 차를 계산할 때는 직교 좌표계가 편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소수 계산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복소수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바꾸어서 더하고 빼야 된다. 자, 덧셈 뺄셈은 어떻게? 직교 좌표계로 변환해서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극좌표계와 직교 좌표계가 막 혼합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페이저라는 것도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극좌표 연산 혹은 복소수 연산을 할 때 자,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덧셈 뺄셈을 해야 돼요. 극좌표계 형식으로는 덧셈 뺄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극형식이라는 게 극좌표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곱셈과 나눗셈 계산에 굉장히 간단하고 편해요. 뭐 뒤에 나올 거예요.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극좌표계 형식 혹은 뭐 지수좌표계 형식으로 바꾸면 편하더라. 근데 뭐 지수좌표계 형식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쓸 거는 직교 형식이나 혹은 극좌표계 형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직교좌표계,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극좌표계 형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해줘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미리 뭐 적혀 있지만 자, 요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직교좌표계 형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요 점만 특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이다. 그럼 뭐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뭐? 각도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가령 이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A, 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위치에 있는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요 B라는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 형식이 있는데 직교좌표계에서는 실수값과 허수값을 가지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나타내면 되고 극좌표계 형식에서는 일단 뭐예요?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결과적으로는 얘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돼요. 그리고 자, 각도를 계산하는데 그 각도가 여기 있는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각도를 계산하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돌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알겠죠? 자, 각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플러스다. 그래서 요 각도 세타를 알고 있으면 자, 지금 요 값을 저기 뭐라 했으니까 B라고 합시다. 자, 이게 B구나.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것과 자, 요게 이제 반지름의 값 혹은 매그니튜드 그리고 각도 세타를 얘기하면은 이게 나타내는 B 값이 하나가 또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XT라고 하는 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령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자,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A제곱, 그러니까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의 전체 루트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x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복소수예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써요. 복소수 값이 있고 그것의 실수 부분을 리얼 넘버의 xt, 그다음에 이미지너리의 xt를 하게 되면 이게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그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뭐예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각도 구해야 되지. 각도 구하는데 각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실수부라고 합시다. 그냥 뭐 리얼의 x인데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탄젠트 여기가 세타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에 해당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 값과 B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요. 구해야 되는 게 세타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역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탄젠트 역함수의 A, B, A분의 B는 얼마? 세타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끼인 값,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끼인 값, 세타는 아크탄젠트, 뭐 리얼분의 이미지너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극좌표를 만들 때 써야 되는 값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